한국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좀 하루를 지낼 거면은 좀 건강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행복은 환경보다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아도 각기 다른 인생, 삶의 경험을 쌓는 것도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대를 살아도 이렇게 다르게 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찰리 채플린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두 사람은요, 보니까 태어난 날짜가 한 4일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정말 참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찰리 채플린은 한 시대의 희망과 그리고 웃음의 아이콘이었던 반면에 히틀러는 독재자, 비극의 아이콘으로 된 거 보면 참 삶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둡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요.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 그 차이를 보면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20세기 최고의 희극인으로 꼽히는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행복의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웃음, 또 타인의 웃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찡그리는 것보다는 함께 웃으면서 그리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웃어주는 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네, 자 12월 16일 수요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웃지 못하신 분들 네. 투데이 전북을 보시면서 조금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내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국을 돌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전북을 방문해 탈당 배경을 설명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한 뒤 정치 세력화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행보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의 농생명과 탄소 산업이 정부 경제 정책에 반영되면서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규제 프리존 전략 산업 선정에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경우 분양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 그리고 탄소 산업은 복합재 제품화 등 상용화가 필요해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규제 프리존 특별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으로 귀농 귀촌한 도시민은 고창군과 완주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귀농 귀촌 농민 4,285가구 중 20%인 862가구는 고창군, 17%는 로컬푸드가 활성화한 완주군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안군, 남원시, 정읍시 순으로 나타났고 유입 인구는 7,6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귀농 귀촌자들의 절반가량인 48%는 수도권이, 다음은 전북 지역 내 이동이 32%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한국게임과학고의 비리 의혹에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학교 법인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법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조만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전북교육이 전주와 익산 등 평준화 지역 고입 선발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1.00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1.009대 1, 익산 0.972대 1, 군산 1.017대 1로 지원자 11,700여 명 가운데 40여 명 정도가 탈락합니다. 고입 선발교사는 모레 전주와 익산, 군산 27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2018학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되고 100% 내신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있다면 바로 건강한 삶을 지키는 삶일 텐데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시겠지만 좋은 밥상을 차리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슈퍼푸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슈퍼푸드란 단어는 인체 노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티븐 프렛 박사가 쓴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슈퍼푸드는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 또 비타민, 무기질 등 면역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로 만든 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용어가 있죠. 바로 슈퍼푸드입니다. 슈퍼푸드가 무슨 뜻일까? 슈퍼푸드란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고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식품들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은 이 슈퍼푸드를 이용해서 건강한 음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연어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요. 연어에는 DHA가 함유되어 있어서 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두뇌 회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노인성 치매라든가 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어 스테이크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어는 이렇게 붉은 색감을 띠는 이 색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보통 한국에 들어오는 연어들은 훈제된 연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생연어를 사용을 합니다. 밑간을 좀 할 건데요. 연어의 밑간은 올리브 오일하고 청주, 네, 이것을 먼저 이렇게 섞어서 물에다 뿌려주시고요. 허브 향이 나는 소금을 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선을 약 냉장고에서는 3시간 정도, 그리고 실온에서는 1시간 정도를 이대로 두시게 되면 맛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간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이번에는 연어 스테이크에 곁들여질 샐러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채소들은 이렇게 살짝 물에 적셔서 넣게 되면 훨씬 더 수분을 머금어서 이렇게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내기가 적절하니 참 좋습니다. 그래서 두어 장씩 한 번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꽃 모양으로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케이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 작은 꽃봉오리 같은데요. 향기가 아주 좋아서 이렇게 연어와 참 잘 어울리는 또 서로의 영양을 보완해 주는데 아주 궁합이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어 샐러드에 사용될 드레싱입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2수저 정도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그 발사믹 식초입니다. 그래서 와인으로 만들어진 식초인데요. 향기가 아주 좋아서 서양 음식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꿀을 좀 넣어줍니다. 와인과 아카시아 꽃향이 잘 어우러져서 연어와 또 잘 어울립니다. 허브 소금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연어 스테이크에 곁들여질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타르타르 소스라고도 하는데요. 생선과 참 잘 어울리는 소스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새우튀김 굉장히 좋아하죠. 새우튀김과도 참 잘 어울리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크림을 휘핑을 좀 해줄 건데요.
여기에 마요네즈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 그리고 여기에 채소 다져진 거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어 스테이크에 올려지는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드시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입니다. 특히나 팬이나 그릴의 온도를 약 한 130도 이상 올려주는 게, 최대한 올릴 만큼 올려주시는 것이 고기나 생선의 육즙을 빠지지 않게, 그리고 또 스테이크를 부드럽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스테이크를 놨을 때 연기가 싹 올라오는 정도의 온도를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익힐 때 뒤적뒤적 하는 것보다 반대편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한 번 정도 내지 2번 정도만 뒤집어 가면서 익혀주시는 것이 육즙을 최대한 보유하게 구워주는 스테이크 요령입니다. 네, 이렇게 사방을 어느 정도 익혀주신 다음에는 속살이 굉장히 연어가 좀 두껍기 때문에 좀 잘 안 익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낮춰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약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어 스테이크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슈퍼푸드를 활용한 음식 연어 스테이크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어뿐만 아니라 슈퍼푸드에 선정된 식재료로는 시금치라든가 브로콜리, 토마토, 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어는 회귀성 어류라고 하죠. 태어난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알을 낳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연어 요리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어는 특히나 오메가3 지방산이 있어서 노인성 치매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연어 스테이크 부모님과 함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뭐의 주인공은 바로 연어였습니다. 연어 스테이크와 샐러드, 보기만 해도 조금 힘이 나는 식품들이었는데, 연어는 방금 봤다시피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도 좋으니까 정말 슈퍼푸드답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자막으로 얼핏 10대 슈퍼푸드가 지나가긴 했는데, 김영철 아나운서 10대 슈퍼푸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살짝 봐야 되거든요. 네, 귀리, 블루베리, 녹차 연어, 시금치, 적포도주, 아몬드,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 마늘입니다. 이게 저도 말하다 보니까요. 네. 그렇게 뭐 특별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네요. 가까운 마트나 장을 보시다가 이 10대 슈퍼푸드 보시면 꼭 한번 카트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슈퍼푸드로 건강한 밥상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이 5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머금고 사는 게 바로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해가 떠도 걱정, 비가 네. 와도 걱정,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이고 밥은 먹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이 걱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한없는 사랑이 또 이 걱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을 달린다에서는요, 자식들을 다 키워서 타지로 내보내고 빈 둥지를 지키는 그 새처럼 고향을 지키고 계신 어머님 또 아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경상남도 고성으로 떠나보시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안 끊어. 뭐 하는 데이노? 저 방송국에서 왔어요. 전라도서 경상도 오기가 멀다 한들 91살 되신 어르신 90곡에 넘기보다 되겠습니까? 홍수 예? 홍수 뭐 가가지고 까먹거든.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빈손이 뭐돈 주고 가 내가 늘려주지. 야 뭐구나. 칠남매 자석들이 만하님까지 복닥복닥 살다가 인자 혼자 계신 게 사람이 제일로 아쉽고 반갑다니요. 젊었자 찍은 거 아이가. 만하님 가신 지가 한 15년 되었는데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잊혀지자니 더 생각이 난답니다. 너도 나이 많아봐라. 뭐. 사람 나이 많으면 죽는 기다. 같이는 못 죽는 기고. 생명이 너무 막긴데 뭐. 노래가 없는 긴데 뭐. 세월 따라 사람은 가도 함께 쌓은 추억은 그대로 아님까이 굽이굽이 넘어오면서 차곡차곡 쌓았던 추억들 속으로 마실이나 댕겨 오시게요. 여기도 월동 준비 다 해놓고 요새는 한갓지제라. 오메 아닌갑네. 어서 오빠야 오세요. 웃을까? 네, 딴 거 한번 웃어보세요, 어머니. 그러나 올해 굴이 풍년이라더니 호바람에 시한네 우리 아짐들 일도 풍년이겠네요. 우리 설계 해놓고 있는데 뭐 한다고 물어서 여기서 카메라 때가 이게 칼이 안 들어가려고다. 먹을 줄 알아요? 한 마리 줘볼까? 하는 것도 찍어야지. 멋있죠? 짭조름하니 맛있네요, 어머니. 짭조름은 굴이 입에 맞댔기 여러이 어울려서 이러는 맛도 심심치는 않겠구만이라. 그러면 댁에 계신 서방님들 보시라고 이왕이면 노래도 한 자리씩 해가면서 재미나게 읍시다. 불구나 노래 불러. 한국 해 나. 아이고 참나. 첫눈이 내리는 밤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웃음 보자 우리 아줌매들. 돈도 좋지만은 건강이 제일로 큰 재산인 게 짬짬이 허리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오이. 동역에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놀래라. 와. 많은 사람인데요. 방송국에서 사진 좀 찍으러 왔어요. 예? 방송국에서 사진 좀 찍으러 왔어요. 아유. 그럼 내 이물 좀 들어봐도 멋지 찍어가서. 꽃감 만드세요? 예. 아, 이게 싸가지고 허렸어 뭐 팔고 그만 깎아가 몰려올라고. 감이 많이 열어가지고 탱겨 막서 해요. 탱교? 탱겨 머리요. 그게 뭐예요? 모르네요. 잘다 이 바랍니까? 왔다 근데 뒤에는 뗄싹 큰 나락가마이가 겁나 그마이라. 헌이라고 욕보셨겠는데요. 내가 경기도 끄고 대고 몰고 대고 그러니까는 뭐 많이 안 힘들어요. 시집 올 때는 18물자 시집을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이 집 시집 와서 다 배웠어요. 식구는 많고 살림은 작은 집으로 왔는데요. 포도시 시집살이 끝내고 살림 불려놓은 게 영감님이 훌쩍 가세불더랍니다. 부부가 뭐인고 좋을 때도 생각나고 힘들 때도 생각나고 근다니요. 영감님이 일하고 나락을 퍼서 담아주면 대평떡에 풍로 돌리면서 좋게 살았더랍니다. 아직도 뭐 영감이 그립습니다.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그저 세월이 야속을 뿐이라네요. 고장난 택시비에는 멈춰였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밭에는 밥한 잡수 가실래요? 영감님 생각하시다 혼자 식사하시려면 더 허전하겠다 싶어서 그 핑계로 밥 한 그릇 신세 질랍니다. 반찬도 없이 이러는데 오시라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이 사전은 가야 찍고 식사부터 하이소. 잘 먹겠습니다. 김치하고 잡수있어. 뭐 반찬은 뛰다 보면 배 아픈 거 싶어서 내가. 식구들 다 품고 살던 시절에도 일하고 밥 먹이면서 꼭 그렇게 오지게 바라보셨겠구만이라니. 옛날에 우리 영감밥 그러기라 예. 옛날에는 뭐 아무 먹을 게 없으니까 밥 아니면 뭐 배를 못 채우게는 밥을 한 그릇 담아가 자식 아닙니까? 묵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 밥이나 한 끈이 잘 차려서 영감님 드렸으면 싶다네요. 딴 사람들은 막 영감이 있어가 영감하고 촬영을 했었더만 나는 혼자니까나. 그렇지요? 조심해 가이소. 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조심해 가이소. 예,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예. 허전한 마음자리에 찬바람 안 들게 따따하더니 단속 잘하셔요이. 짭조름한 굴에다 달디단 웃음가장 옹골지게 맛을 봤습니다. 누구든 맞아들이고 뭐이든 보도만 않는 따신 마음자리에서 잘 놀았습니다. 시절이 아무리 매서워도 지지 않는 사람 꽃이 보고자 올 때 또 마실 갈랍니다. 네,
이제 좀 쉬셔도 좋을 텐데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허리 필 틈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낯선이가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애쓰시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굴 이렇게 까시면서 좀 소녀처럼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맞아요.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 할머니, 어머님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귀여우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굳은 살, 또 주름으로 손발이 약간 딱딱했어도 마음만은 넉넉하고 포근한 게 또 우리네 고향의 어머님, 아버님들의 또 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전주 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멀리 계시는 부모님께 또 고향에 계시는 가족분들께 전화 한 통 들으면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오후입니다. 전국을 달린다 오늘 경남 고성에서 온 어르신들 소식 잘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의 화제 시간인데 오늘은 홍성우 리포터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음식 만들 때 간이 잘 맞아야 맛있잖아요. 간이 그냥 하나도 안 맞으면 싱숭생숭 해갖고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 살 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취미나 별난 재주가 있으면은 참 인생 살 맛이 나는데요. 우리 지역에요, 특별한 취미로 인생 살맛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올해 80대 되는 해를 맞이한 완주군. 이색 기록을 가진 인물을 선정해 주변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보다 더 특이하고 이보다 더 유별날 수 없다. 살아있는 완주 명물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있는 완주 동성마을입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저기. 안녕하세요. 그거 뭐 완주군 기네스 뭐 되셨다면서요? 추우니까 들어가십시오. 추워. 들어가십시오. 야, 안에 멋이 있구만요. 예. 오늘도 그냥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예. 야. 가스바 뭐냐? 이거구만요. 돌을 수집하시는가 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닌가요? 취미도 고상하셔. 어떻게 또 그냥 여자분이 이렇게 그냥 수석 모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대요? 수석이 아니고요. 긴 머리예요. 긴 머리요? 네. 아니 뭐라 이렇게 길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네스에 오르신 거예요? 이게 보여드릴게요. 네. 긴 머리. 보시죠. 우와. 아니 근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많이 길어 보이진 않는데요? 쫑쫑이 따서요. 풀으면 길어요. 완주군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인물로 뽑힌 이미자 씨. 무릎을 넘는 길이를 제대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 아니 이거 지금 몇 년 기르신 거예요? 한 20년 됐어요. 20년이요? 네. 야, 이거 보시면 지금 이거 언뜻 봐도 1m 20이 넘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좀 꼬부라져 있으니까 1m 30도 넘네. 1m 30도 넘어. 야,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요. 네. 그죠? 예. 힘들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저씨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앉으세요. 일로 오세요. 기네스 저기 챔피언인 또 부인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사시니까 또 이렇게 또 좋으시겠어요. 참 긴 머리를 좋아해요, 제가. 그럼 그 총각 때부터 계속 긴 머리 좋아하셨군요. 예. 지금 25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좋아요, 저는 긴 머리를. 그래서 내가 자를게 하면은 자르지 마 그런 것도 있으시겠네요? 절대 저는 못 자르게 하죠. 한번 잘라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있으시죠? 이제 화가 날 때. 화날 때? 예. 여자 변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요. 머리는 언제까지 기르실 거예요? 한갑배까지는 길려죠. 환갑 때는 어떤 머리 그럼? 단발머리. 단발? 환갑 때도 자르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아이고 예. 인근 마을에 또 다른 주인공이 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야,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인공 저기 계셨거든요. 제가 뵙고 말씀 좀 나눠야 되겠네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응?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안녕하세요. 정체.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천천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그 담금주가 있는 데는 처음 보네요. 그래요? 네.
야, 이게 도대체 몇 병이나 되는 겁니까? 글쎄요, 대략 한 3,000개, 한 4,0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약초 담금지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라지를 비롯해서 뭐 더덕, 뭐 인삼 할 것 없이 종류가 셀 수가 없더라고요. 와. 몇 종류나 들어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워낙 저도 가지수가 많아서 예. 정확히 가지수는 제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시고. 예. 아, 그렇구만요. 근데 3,000병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3,000병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요? 네. 궁금해요? 예. 여기 말고도 참고 4개예요. 아, 잘또 다녔어요. 예, 예. 이거 그래서 어쩐지. 값어치가 있는 건요, 또 집안 곳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셨더라고요. 야, 여기 또 뭐가 있을까? 예? 이야,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와, 작품처럼 전시를 해두셨네요. 네. 이야, 아까 거랑 또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요? 왜? 아, 얘들 뭐가 이렇게 길고 큽니까? 예? 작품용이에요. 하고 이거 빼는데 보통 한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한 풀이당. 한 분이 계실 때마다? 예, 예. 아, 지금 이거 하얀 거, 요 긴 거, 요건 뭡니까? 아, 이건 하수구예요. 하수호. 예. 아, 하수호는 어디에 좋은가요? 아, 이거 남자 기, 이쪽 여자들 갱년기. 예. 예, 그게 좋죠. 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3,000병 이상이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 대리점을 제가 대리점을 했었는데 어떤 뭐 사료. 예. 근데 순간에 실수로 있잖아 이거. 하투. 예.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제가 많이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바람스럽게 산에 올라가게 된 동기예요, 그게. 그 후 인산, 인천산 댕기면서 산야초와 인연을 맺은 황동건 씨. 15년간 담금주를 만들면서 마음의 치유도 얻었는데요. 오랜 세월이 모이자 최다 담금주 보유자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예. 하지만 그의 기록은 멈추지 않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약속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네. 예,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해야죠. 예. 오로서 한 90세까지만 할까? 마지막 주인공은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게 간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름이 다 똑같네. 수만. 아, 여기 이제 건강원이래, 건강원.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 봉동 여기가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간판 이름이 다 똑같네? 예, 한 가족이니까. 아, 한 가족. 아, 그래서 이름이 같았구만. 네. 그럼 어머니는 뭐세요? 나는 젓갈집이에요. 여긴 국수집이에요. 우리는 건강원입니다. 저는 당내장탕이요. 젓갈집, 국수집, 건강원, 당내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한 집은 안 왔습니다. 한 집도 안 왔어요? 네. 그 집 뭐 들은 집이에요? 닭집이에요. 닭집? 와, 네. 가족끼리는 얼굴뿐만 아니라 가게도 닮아가나 봅니다. 김치 집안 네 형제와 사돈까지 한 고향, 한 골목 안에 5가족이 상권을 운영하는 이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보기 드문 그런 광경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도 그 이제 위에 손 위에 동서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제 처형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생활하는데 그러면서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만큼 나란히 가게를 내는 일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바쁘신가 했더니 아니 바로 옆집인데도 못 오시더만. 에? 지금 이게 좀 그게 튀김옷 입으시는 거. 네네. 에. 늦은 시간까지 골목을 지키는 힘이 되어주는 건 바로 가족입니다. 형제자매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완주 기네스에도 오르셔갖고 더 유명해지실 건데 앞으로도 바람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바람이라는 건 뭐 우리 가족들 형님들이랑 부모분들 다 건강하시고 그렇게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바람이죠 뭐. 누군가의 작은 이야기도 소소한 일상도 역사가 되는 2015 완주군 기네스. 매일 열정의 기록을 쓰는 이들이 있어
더욱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이색적인 기록의 보유자들인데 완주군에서 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완주군이요, 이 전주군에서 1935년에 분리가 된 지 올해로 80주년이 되는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색 기록 보유자를 그렇게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올 4월부터 10월까지 군민들의 또 접수도 받고요. 군청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정말 이색 기록을 가진 게 128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인물이 30건이 넘었는데요. 아이고 나는 그냥 했는데 어디 이렇게 또 촬영까지 나왔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머리 따신 분 이제 곧 줄넘기 하신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의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우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코너 시민이 만든다에서는요.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만든 재기발랄한 영상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 시간에서는 격투기와 힙합 두 가지 꿈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 가득한 청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길, 차도 그렇지만 걸어 다니시는 것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심한 남자